자, 계속해서 13강의 Practice 1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기사 작성의 어려움. 자, 과학 기사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네요. 당연하겠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of us, 대부분의 우리들은, 즉 우리 일반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rely exclusively on the media. 우리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미디어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For information, 정보 때문에, 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인들은 미디어, 즉 잡지라던가 신문 기사라던가 TV라던가 라디오, 이런 미디어에 완전히 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만약에 자동차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으면 선생님이 찾아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자동차 잡지라던가 자동차 신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독해서 보겠죠. 거기 나와져 있는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요. 거기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On topics of current interest, 최근 관심사의 토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를 위해서 많은 우리 일반인들은 이 미디어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As, 왜냐하면 understandably, 이해가 가게도 we do not have time,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할? To conduct our own, 우리 스스로의 그것을 수행할 more thorough literature reviews.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여기 컴마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더욱 철저한 문헌 보기, 즉 글을 보고 아니면 조사를 하기. 우리 스스로 자동차에 대해서 글을 찾아보거나 그것도 철저하게, 혹은 자동차를 조사할,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수행할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관심사에 대한 토픽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어떤 미디어를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를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For business and political news as well as for human interest stories, 어떤 비즈니스 사업에 관한 거나 정치적인 뉴스, 또한 인간 관심사 이야기, 그냥 흔한 인간 관심사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뉴스페이퍼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미디어, 앞에 밝혔었던 이런 미디어들은 두어 굿잡, 충분히 일을 잘 합니다. 뭐를 위해서? of keeping us informed, 우리를 정보 받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미디어가 충분히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정치, 또는 일반적인 인간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이런 매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매체가 충분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of keeping us, 우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어떻게 유지시켜 줘요? informed, 정보를 우리가 받아지도록, 우리를 유지시키는 것의 일을 이러한 매체는 그냥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동작 쓸 때 ing를 쓰는 거죠. 그리고 keeping us, 유지를 시켜준대요. 우리를, 목적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도록? informed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inform이 이제 정보를 주다잖아요. 정보 줘지도록, 정보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일을 충분히 잘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라면 이런 미디어를 보고서 우리가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these topics, 이러한 토픽이요, 일반적인 어떤 정치라던가 아니면 일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그리고 일반적인 인간 관심사에 관한 그러한 topics, 그러한 주제들은 비교적 straightforward, 쉽습니다. to cover, 다루기에. as, 왜냐하면 they, 그러한 일반적인 주제들은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익숙한 용어들, 장소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루기 꽤나 쉽다. 다루기 쉽다라는 것은 누구나 그것에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기가 비교적 쉽다라는 겁니다. Stories involving complex science, 그래서 복잡한 과학을 포함하는 이야기들은 are harder to do, 그렇게 하기에 더 어렵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다시요. 이렇게 일반적인 것에 관해서 기사를 쓰기에,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사를 다루기에 혹은 기사를 쓰기에는 비교적 쉽습니다만, 복잡한 과학을 포함하는 이야기들은 더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다루기에, 즉 기사로 쓰기에, 그쵸? 그렇게 커버하기에 어렵습니다. harder to do 쓰는 게 맞죠? do는 cover, 여기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동사이기 때문이죠. harder to be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다.
그쵸? 그 외의 것들은 어떤 일반적인 익숙한 사람들, 용어들, 장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나가는데 복잡한 과학들은요, 그 기사를 쓰기가 어렵다. 그쵸? 일반적인 것들, 어떤 익숙한 것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기자들, covering these stories, 이러한 과학 이야기들을 다루는 기자들은 가끔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even 심지어 with a scientific background, 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비록 심지어 있다고 할지라도 it's difficult to condense and simplify scientific issues. 그 과학적인 문제들을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컨덴스, 요약하고 응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요? For viewers or readers. 똑같은 말이죠. 독자들을 위해서 과학적인 문제들을 요약하고 응축하며 이 간소화시키는 것도 또한 어렵습니다. 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자들이 그러한 과학적인 문제들을 그 일반 구독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소화시키고 요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부분 어떤 형광펜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과학 기사를 쓰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여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컨덴스는 요약하기, 응축하기고요. 명사는 컨덴세이션이고요. simplify는요, 간소화시키기인데 간소화하기, 명사는 simplification입니다. 이러한 단어까지 잘 알고 계시고요. finally, 마지막으로 기자들은 work on, 일합니다. 뭐에서 일하냐면 tight deadlines, 빡빡한 마감 일자 위에서 일을 해요. 마감 일자가 상당히 빡빡하다. 컴마 동사 ing, 뭐뭐 하면서, 가지면서, 가끔씩 가지면서, less than a day, 하루 이하의 시간을 가지면서, 뭐 하기에? to research and write a story, 그 과학 기사 이야기를 작성하는데, 그리고 조사하는데, 하루 이하, 그쵸? 하루 이하죠? 하루보다 더 적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식으로 타이트 데드라인스, 빡빡한 마감 일자 위에서 이 기자들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사를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네요. 타이트 데드라인스, 이런 빡빡한 마감 일자는 또한 만듭니다. 그것을 매력적이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to rely on activist, 활동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빡빡한 마감 일자는, 그렇죠? 이 활동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어떠한 활동가 전문가냐면 who are eager to provide, 제공하기를 원하는 정보나 그리고 화려한 인용구를, 정보 또는 화려한 인용구를 제공하는 것을 정말 원하는 활동가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마감 일자가 빡빡한 것을.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make 다음에 가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형용사 매력적인 tempting이 나오고 있죠. 그쵸? 뭐뭐 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매력적을 발산하는 거니까 ing 쓰고 있는 거고요. pp 쓰시면 안 되고요. 활동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되게 매력적이도록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과학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 기자가 지금 과학 기사를 작성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떻게 해서 어렵다라고 합니까? 일단은 그 배경 지식을 갖추는 것도 어렵고요.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간소화시키고 요약하는 것 자체도 어렵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마감일자, 기사를 마감하는 마감일자가 너무 빡빡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은 좀 쉽게 하고 싶겠죠. 그쵸? 좀 쉽게 하고 있겠죠? 이럴 때 이 활동가들에게 의존을 하게 된다라고요. 활동가들에게, 그러니까 과학 전문가에게 어떤 이 기자가 있을 때 이 기자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알아내서 그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과학 전문가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문가가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이 기자에게. 그러면 이 전문가가 한 말을 그냥 갖다 쓴다고요. 왜? 이 전문가가 뭐를 했으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화려한 인용구를 제공을 하니까 이 인용구라는 것은 이 전문가의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갖다 쓰는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 기자들이 과학 기사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과학 기자들은 전문가의 말을 그냥 갖다 쓰는 것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제문은 아니에요. 주제문은 아닌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가목적어, 지목적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 외에 조금 과학 기사를 작성하는 어려움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도 않고요. 간소화시키고 요약하기도 어렵고요. 또 빡빡한 마감 일자 등 때문에 이 기자들이 과학 기사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의 깊이에 따른 세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목하고 이 글은 살짝 매칭이 안 되는 것 같네요. The color spectrum of the daylight. 햇빛의 색깔 범위는 is comprised of, 이게 be comprised of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수동으로 쓰고 있죠? is comprised of. 근데 이것을 consist of로 바꿨을 수 있어요. 주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consist of를 쓸 때 이거를 BPP로 쓰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consist of는 BPP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be comprised of는 수동태로 쓸 수 있는데 주어는 뭐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be comprised of를 consist of로 바꿨을 수 있는데 이 말은 BPP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어는 consist of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햇빛의 색깔 범위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겠죠. 인디고가 남색, 그리고 violet이 사실 연보라색이긴 합니다. purple 이게 보라색이긴 한데 아무튼 violet, purple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로 햇빛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물은 작동합니다. as 뭐처럼 작동하냐면 필터, 걸러주는 장치, 필터처럼 물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의 색깔 범위에 대해서 그것에서 필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 즉 물이 햇빛의 색깔들을 걸러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the color composition, 색깔 구성, 빛의 색깔 구성은 바뀝니다. progressively,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with the depth, 깊이에 따라서. 자, 물이 깊어질수록 그 햇빛의 색깔 구성은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죠. 물이 깊어질수록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물은 당연히 깊이가 있을 거고 햇빛이 이 물빛으로 들어가서 이 안으로도 이제 빛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깊이에 따라서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서 이 햇빛의 색깔 구성이 계속해서 바뀐다 이런 말이겠죠. 어떻게 바뀌냐면 just 2 inches beneath the surface 표면에서 2인치, 1인치는 3cm 정도거든요. 2인치는 6c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6cm 정도 물 표면 아래로 들어가면 모든 infrared rays, infrared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ultraviolet ray는 자외선이고요. 여기선 지금 적외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햇빛이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가지고 있죠. 근데 2인치 안으로 물 표면 물에 들어갔을 때 infrared, 적외선 of the color spectrum, 그 햇빛의 색깔 구성을 이루는 색깔 범위에서 적외선들은 are absorbed, 흡수가 되어지고 scattered, 흩뿌려집니다. BPP 또 BPP, 흡수되고 흩뿌려집니다. by the water, 물에 의해서 햇빛 안에 있는 적외선이 흡수되고 흩뿌려집니다. 그럼 벌써 한 6cm, 2인치 정도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뭐가 없는 거예요? 적외선이 없는 거죠. Within 20 to 30 feet. 이 feet는요, 이것도 센티미터로 구성을 하면 이게 30cm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발 사이즈를 외국에서는 한 30cm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60cm에서 90cm 정도로 들어갔을 때 물 안으로 들어가서 60cm에서 90cm 20 to 30 feet, 그쵸? 그 정도로 들어갔을 때 모든 빨간 색깔은 have been filtered out, 그 제거가 된 겁니다. 걸러져서 없어지게 된 걸 겁니다. 자, 오렌지 색깔은 다음 색깔이에요. to go, 없어질 다음 색깔이다. 즉 되셨죠?
적외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색깔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도 없어지고 그쵸? Then yellow vanishes and then 그 다음엔 노란 색깔이 vanishes 사라지고요. 이 색깔이 사라진다. 이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자동사겠죠? 그러니까 vanish를요 자동사니까 BPP로 쓰시면 안 되고요. yellow is vanish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one by one 하나하나씩 다른 색깔들이 disappear 사라집니다. 이것도 자동사기 때문에 BPP 쓰시면 안 되겠죠? until 뭐 할 때까지 여기 괄호로 되어져 있으니까 좀 가리고요. 뭐 할 때까지 이런 색깔이 없어지냐면 only indigo 남색 그리고 보라색이 남아 있을 때까지 그쵸? 그러니까 이 남색하고 보라색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색하고 보라색이 없어질 때까지 색깔들이 순차적으로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없어졌고요? 적외선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색깔은 빨간색 없어졌고, 오렌지색 없어졌고, 옐로우 없어지고, 그린 이 색깔이 없어지겠죠? 파란 색깔도 없어지나 봐요. 이 인디고 남색하고 이 바이올렛 보라색이 남을 때까지 하나하나씩 모든 색깔들이 사라집니다. 되셨죠? 네, 대략 어느 정도의 그래요? About 100 feet. 그쵸? 이게 100 feet 그러면은 300cm 정도가 되겠죠? 3m 정도 들어갔을 때 남색하고 보라색이 남아있고 다른 색깔은 하나하나씩 다 없어집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것도 remain이 이 형식의 자동사고요. BPP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this creates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만듭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게 빛이 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색깔이 하나하나씩 없어지고 결국에는 남색과 보라색이 남는 것. 그쵸? 그런 현상은 만듭니다. 블루, 그린, 파란색 혹은 푸르딩딩한 캐스트, 색깔, 색조, 이 휴로 바꿨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색조의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Most waters, 대부분의 물에 그쵸? 물을 보면 바닷물 같은 것도 보면 푸르딩딩 하잖아요. 그런 색조의 특성을 가지도록 창조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되셨죠? 즉 물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물이 대부분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빛이 와가지고 깊어질 때 다 색깔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색하고 보라색만 남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 때문에 대부분의 물은 이 푸르딩딩한 색깔의 특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파란 색깔 그리고 그 녹색은 simply the only two colors. 희한하네요. 여기서는 그 남색하고 보라색만 남는다 그랬는데 파란색하고 초록색은요. are simply the only two colors. 오직 두 가지의 색깔입니다. that exist in deeper water depths. 깊숙한 그죠? 물 깊숙이에서 존재하는 오직 두 가지 색깔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남색하고 보라색도 결국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존재하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아주 깊은 물에서는 파란 색깔하고 초록색은 남게 된다라고 하네요. So everything disappears to be everything appears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To be blue green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물이 깊이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색깔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데 대략 한 3m가 되는 거죠. 3m가 되는 이 100 feet 정도에서는 남색하고 보라색이 남게 됩니다. 그 외에 무슨 색깔도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 파란색하고 그린, 녹색도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갔을 때에는 결국 뭐만 남게 된다? 이 남색하고 보라색조차 사라지게 되고 파란 색깔하고 녹색만 남게 된다. 라고 여기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이 다 이제 블루 그린 색깔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정리하자면 물이 파란 색깔로 보이는 이유는 맨 마지막 단계로 들어갔을 때 색깔은 파란 색깔하고 녹색만 남기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이 지문을 보면서 색이 걸러지는 순서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었죠? 3m 정도 들어갔을 때 남색하고 보라색하고 그리고 역시 파란색하고 이 녹색도 남아있게 됩니다만 거기에서 더 들어갔을 때에는 남색하고 보라색도 없어지고 파란색하고 녹색만 남게 된다. 그래서 물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이다. 라는 걸로 잘 정리를 다시 하시면 되겠네요.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한글 해석 보시면서 다음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살짝 혼돈이 있었던 부분을 좀 양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화석 연료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게 마지막 글인데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rastic increase in the use of fossil fuels. 화석 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는 언제부터요?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자,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이래로 화석 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는 증가시켰습니다. 속도를 무슨 속도예요? at which 그 속도에서 뭐가 뭐뭐 하는 인간들이 했었고 그리고 여전히 더하는 중인 어디에다가 더해요? The entropy of the planet. 지구의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나오고 있는데 엔트로피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언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는 총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양 합계. 총양이요. 그러니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총 합계에 더하고 있는 중인. 근데 그러니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총량인데 무슨 총량이냐면 여기로 보시면 돼요. In the form of 형태 of pollutants. pollutants가 오염 물질이잖아요. 그쵸? pollute가 오염시키다 하고요. pollute 이게 오염시키다. pollution이 오염이고요. pollution 오염. pollutant는 오염 물질이에요. S가 붙어있으니까 오염 물질 드리겠습니다만 다시요. 오염물질 형태로의 지구상의 총량. 그러니까 지구에 오염물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구가 가진 오염물질의 양. 그쵸? 지금 지구가 얼마만큼의 X값의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 총량이 있겠죠? 근데 그것에 계속해서 더한대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의 총량을 계속해서 더하는 그러한 속도를 증가시켰습니다. 뭐가요? 산업혁명 이래로 그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는 그쵸?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하겠죠. 그럼 지구가 가지고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계속해서 더하는 꼴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지구가 이미 어떤 오염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들이 공장을 돌리면서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면 그 화석연료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이러한 나쁜 가스들이 혹은 오염물질들이 지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오염물질의 총량을 더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더하는 속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당연히 증가시켰죠. 당연하겠죠? 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지구는 폐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오염물질이 이 지금 대기권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대기권이 없다면 오염물질들이 우주 밖으로 나갈 테지만 이 대기권에 의해서 갇혀진 폐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질은 have always been present.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on the planet, 지구상에서. 그쵸? 나가지 못하고 이 대기권 안에 이 지구권 안에 오염물질이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은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더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형태입니다. The reason for negative impact of pollutants on the environment. 이러한 환경에 대해 이 오염물질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유는 is not because they exist. 오염물질이 증가한다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이기 때문입니다. they 여기서는 오염물질인데요. 오염물질들이 have dispersed 흩뿌려지기 때문입니다. BPP 쓰시면 안 되고요. throughout the world's ecosystem 지구의 생태계에 여기저기에 흩뿌려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In a very disordered manner 무질서로 되어진 방법 안에서 전 세계의 그 생태 환경에 곳곳에 뿌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의 이유는 그것들이 존재함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곳저곳 지구상의 이곳저곳에 흩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오염물질이 지구상의 이곳저곳에 흩뿌려지는 것이 문제죠.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탄소하고 설퍼, 황은 have no impact,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환경에. When they are locked up in the, 그들이 갇혀 있을 때, 어디에 갇혀 있냐면 꽤나 질서적인 형태로 되어진 석탄에 그들이 묶여 있을 때, 갇혀 있을 때에는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highly ordered form이죠. 그러니까 꽤나 질서로 되어진 형태. 그쵸? high 쓰시면 안 되고요. 즉 석탄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석탄 안에 보면은 이 탄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황도 있습니다. 이걸 태우면서 이제 이산화황소도 발생하고 탄소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염 물질이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자연적인 형태로 있을 때, 즉 석탄의 안에 들어가져 있을 때는 환경에 아무런 그 해도 주진 않습니다. They became pollutants. They become pollutants. 그들은 오염 물질이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뭡니까? 탄소하고 황이겠죠. 이들은 오염 물질이 된대요. 오직 뭐 할 때? 석탄이 is burned, 태워지고, 그리고 combustion, 연소 물질들이 are released, 방출되어질 때. 어디에? 대기에. 그렇죠? 석탄일 때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 이것에 불을 가해서 이게 태워질 때 이것들이 그 오염 물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염 물질의 형태로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방출이 될 때 오염 물질로 변신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주제가 좀 바뀌는데요. 이런 시기일 때 화석 연료 즉 석탄을 인간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 오염 물질을 발생을 시키고 이 오염 물질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오염 물질의 총량 엔트로피에 더해주고 있는 이 상황일 때 이게 지금 문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솔라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석탄을 태우는 겁니까? 석탄을 태우지 않는 거죠. 그럼 태양 에너지를 인류가 이용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들이 많이 발생할까요?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태양 에너지가 사용이 되어질 수 있을까? 카운터밸런스, 균형을 잡기 위해 뭐에 대한 균형이에요? 오염물질의 총량인 이 엔트로피의 증가. 그쵸? 지금 엔트로피,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 첫 번째 지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가뜩이나 지구가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석탄 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이 오염물질의 총량에 다 더해주고 있다. 자, 이러한 상태, 오염물질의 총량의 증가를 균형을 잡기 위해서 태양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을까? 근데 오염원의 총량은 어떻게 돼서 야기가 된 거죠?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오염물질의 총량 증가를 균형 잡기 위해서 태양에너지가 사용을 될 수 있을까? 당연히 되죠. 태양에너지를 사용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할수록 오염물질에 대한 증가가 물론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겠지만 증가되는 것을 어떤 좀 상쇄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대답은 yes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as long as the rate of the increase in entropy due to fossil fuels, 화석연료 때문에, due to는 뭐뭐 때문에죠. 화석연료 때문에 그 오염물질의 총량의 증가 속도가 is less than, 더 적는 한, 뭐보다 더 적어요? rate, 속도보다 더 적은 한, decrease in entropy from solar radiation, 태양 복사열, 태양 에너지 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오는 오염원 총량에서의 감소 속도보다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오는 오염물질의 총량의 증가 속도가 더 적다면, 말이 좀 어렵죠?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 오염 총량, 지구상의 전체 오염 총량은 증가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좀 주제문이고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요. 말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표로 좀 그려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속도가 더 느린 거예요. 이 속도가 더 빠른 거고요. 그쵸? 속도가 얘를 만약에 그냥 50이라고 보고요. 이메의 속도로. 이게 속도가 더 빨라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화석연료 사용해서 오는 오염원의 증가하는 속도가 51고, 그리고 태양에너지를 사용을 하면 당연히 오염원이 더 늘어요. 오염원을 좀 안 사용하니까 감소가 될 수 있나요? 오염원이 감소가 되겠죠. 이 속도가 더 빠르다면 이런 말입니다.
즉 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속도가 더 느리다면 이런 말이고요. 지금 이 화석연료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오염의 증가 속도가 더 느리다면, 더 적다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오염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오염의 증가 속도는 조금 더디고 오염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면 결국은 전체적인 오염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 말인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잘 읽어보세요.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지는 오염의 총량의 증가 속도가 더 적다면 뭐보다요? 오염의 감소 속도보다. 그쵸? 오염의 감소 속도보다 태양열을 이용함으로써 오는 오염의 감소 속도보다 이게 더 적다면, 즉 이것이 더 크다면, 오염 감소가 더 크다면 전체적인 지구상의 오염은 커지지 않을 겁니다. 즉 줄어들게 될 겁니다. 되셨죠? 여기 less, decrease, not increase 이거 쓰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써드렸기 때문에 자, OX 문제 잘 해보시고 자, 내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이 OX 문제 앞에 정답편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맞춰보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